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유통신문이 공통으로 주최 주관하여 마련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의 전환의 가리길에 서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글로벌 미디어 전략,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을 지키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역 언론인과 예비 언론인,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이고 생생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자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 차례의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립공원대 글로벌 가이드가 되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언론 현장의 실천적 행사를 공유하고 서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지역 언론이 보다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정보 매체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대한민국 지역 언론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님들과 천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자는 구미대학교 스마트 경영학과 학과장님이신 이창훈 교수입니다.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받은 자리에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일찍 왔죠. 20분 전에 오겠다. 근데 파일이 오리가 나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제가 서울에서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있다 보니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요거는 뭐 나중에 제 강의를 뭐 100% 전에 반납한다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미대학에서 스마트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 원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 경영학과는 3개 정도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년제에 보면 일반 경영학과가 있죠. 경영에 관련된 경영학, 스마트 경영 전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 디지털 마케팅과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상 공간이죠.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근무석 상기를 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예전에 FA라고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이었죠. 세계 전공을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영을 한다,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사무나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마케팅입니다. 광고, 영업, 판매 촉진 옵션하고 또 하나가 생산 아닙니까? 그죠? 핵심 3가지 전공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학교를 조금 방문해 주시고 저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중에 강의를 하나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박사학위는 마케팅으로 특수를 했었습니다. 경영을 가려다가 되지 않아서 우리 한국에서 학위를 다 마쳤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 대표님이 원하는 특강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공이 경영학이고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물건을 파는 방법, 소비하는 방법, 또 좀 더 나아가면 창업하는 방법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전문가를 모시고 내가 무슨 언론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좀 고생했는데 대표님이 약간 뭐 큰 이질감이 없다면 저에 대한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오늘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미디어 쪽에 언론 쪽에 아마 부르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정 무시 그쪽 진짜 무지하고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이 경영학과 마케팅 지식이 오늘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저와 같이 간단하다 생각하고 가볍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이렇게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니
플랫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이라 하면 이게 뭐냐고 하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간 거래 있죠.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는 그 플랫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마케팅이라 하면 마케팅에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 주간이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사이버 공간 내 이런 행위들이 주 포인트라면 그런 플랫폼의 이야기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짧게 해야 되니 외람되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도 많이 다루시고 했었던 거죠. 산업혁명이라 하면 우리가 18세기에 외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런 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의 시발점은 바로 전기기관이었습니다. 18세기라고 하니까 뭐 대충 1700년대 되겠지요. 전기기관이 이렇게 발견되었고 사실 그전에는 아마도 수작업으로 통한 작업이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전기기관이 발견된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물 주던 때에 물을 끓이니까 뚜껑에 따뜻하게 들어가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열이 가려지니까 운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기기관을 발견했답니다. 그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 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래서 18세기에는 전기기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 안에 수고로 계속 손으로 수작업하는 것이 이제 기계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계, 전기기관과 기계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여럿이 많은 노동력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처음으로 기계다운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농촌에서 도시로 모입니다. 취업을 하면 돈을 버니까 그죠. 시대가 흘러가듯이 돈이는 문이 아니니까. 돈 벌려고 자꾸 도시에 오다 보니까 근데 인구도 많아지고 또 관련된 또 이렇게 교육도 되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산업혁명입니다. 사실은 1차, 2차, 3차, 4차도 후대에서 우리가 붙인 거죠. 혁신이 기계나 그 툴이 발견되었고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고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한 변혁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나라고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기존에는 석탄이었죠. 그죠? 이때 와가지고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연구 시작됐다면 바로 이 전기에 관련 2차 산업은 미국에서 이제 개통을 많은 인자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전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꽤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땅이 넓을 때는 이동 거리가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동에 대한 전기 기관차가 발견되었고 자동차가 발견되었고 동력을 사용한 전기소가 발견되었고 또 혁신적인 게 우리 노벨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서는 또 전기를 만들었죠. 그것도 만들고 자동차 브랜드로 유명하던데 여기서보다 한 인사이 나타났죠. 테슬라, 그죠? 테슬라가 또 전기를 예전에 전기는 에디슨이 만든 전기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근거리만 사용했던 거죠. 여기서 만든 전기를 전선 연결해서 먼 거리까지 옮기기 그렇게 만든 사람이 테슬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기를 발전소 끌어서 쓸 수 있는 기술 지금 그 혁신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전기가 만들어지고 대단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19세기, 20세기 중간까지 우리가 새로운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예전에 했던 자동화 이상의 의미가 또 있었던 것 봅니다. 지금까지도 이 3차 산업혁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캐즘이랄까,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물어뜰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고민하니 3차 산업까지는요, 아무리 발전해도 이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나 자동화나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핵심이니까 그죠? 근데 4차 산업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죠? 이걸 해주세요. 빨리라고 하니까 또 반응이 기계라니까 자동화랄까 컴퓨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이 앞에 아직 그들이 몽땅 융합해가 뭉쳐져가지고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제가 밑에 조금 언급한 그런 기술들이겠지요. 빅데이터, 또 오늘 또 이야기할 AI,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고 로봇, 사물 인터넷, 드론 등등. 야, 이거 로봇에 대해서는 예전 참 매우 제가 재미있었습니다.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죠? 예전에는 2단, 3단, 4단 단전 로봇으로 끝났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기술이고 또 거기에 AI를 넣어버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고도 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는 또 변화될까 또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특히나 이 AI의 힘은요 엄청납니다. 그죠? 특히나 AI 중에 요즘 대표적인 게 생성형 AI죠. 혹시 여러분들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당연히 사용해 보셨죠? 사실 여러분 이사도 한번 챗 GPT로 사용해 보신 적 있겠죠? 그죠? 실제로. 자,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과제 레포트라고 하죠. 전부 다 하더라고요. 지금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버전은 챗 GPT 4.0까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저는 아직도 무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웬만한 것은 거의 답을 하더라고요. 생성의 AI 하면 이런 거죠. AI 기술의 한 종류인데 사람이 지시하는 내용이 맞죠? 텍스트 이미지. 요즘은 지브라라고 해요. 동영상 등을 생성한다라는데 생성형 AI는요 주거니 박거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챗봇이요. 챗봇. 봇은 뭘까요? 로봇입니다. 챗은 뭘까요? 채팅한다는 뜻이에요. 사람하고 얘를 주거니 바꾸니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화한 게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그죠? 또 오픈 AI가 버전을 탁 냈는데 그게 2022년 12월. 와우. 기술이 혁명이 됐어요. 불과 2년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GPT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죠? 그 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작년이었습니까? 학교 되니까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혹자는 챗GPT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그걸 듣고 우리 학교에서 공일한 게 있거든요. 제 직장이 다 나갔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 이대로 오더라고. 저도 또 중공부원 입장이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저는 한번 사용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가 엄청 많은데 하나만 또 대표적인 게 오픈 AI가 만들어낸 GPT가 아니라 친구. 보통 우리 인공지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가 그걸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계속 특정 기계가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그게 바로 우리가 AI 인공지능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자료가 있고요. B라는 자료가 C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거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AI의 합성인데 이게 우리 주위의 것들을 많이 변화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AI나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아셔야만 우리가 뒤에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이야기를 하기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지식을 제가 한번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4차 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주위의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또래일 수도 있겠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글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중국을 예전에 무엇으로 부르는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 중공. 저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제 주위에 수업할 때
제가 수업할 때 중국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중공이 아니고 중국이 되고요. 주위에 눈에 띄기 시작하네. 수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데요. 웃기죠? 근데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든 물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이랬으면 시간이 지나고 보이고 간혹가다 좀 괜찮은 제품도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는 뭐가 미안한 거입니까? 대륙이 실수라고 하시죠. 야, 이놈들 봐라. 꽤 좋은 제품 만드네?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요, 거의 90% 이상 다 따라잡았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요, 우리 한국보다 뛰어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드웨어는요, 거의 다 한국하고 앞서거든요. 이제 미국보다 견줄만 하지요. 다행스러운 그 슈퍼티어가 좀 부족하죠. 그 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문화에 관련된 슈퍼티어가 있죠. 그리고 서비스랄까 법률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일을 못해가 다행스럽게 중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못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몇몇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중국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디지털 강국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신선식품 매장 허마센성. 알리바바의 새로운 유통 모델, 일명 신유통의 실험장이 되는 곳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일반 마트와 다른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매장 정원이 올린 바구니들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있고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상품을 찍고 있습니다. 이들이 찍고 있는 것은 QR코드. 허마센성에선 QR코드를 찍어 상품을 구매합니다. 然后直接加入到购物车，也是不需要说现场拿走东西的。 앱에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면 주문 완료. 손님이 빈손으로 매장을 떠나면 점원은 손님이 주문한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상품이 담긴 바구니가 천장의 레일을 따라 포장 섹션으로 넘어가면 바로 포장이 되고 30분 내에 배달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매장 밖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매장을 직접 찾아 상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벽을 허무는 쇼핑, 바로 신유통입니다. 중국 자,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요. 온라인 쇼핑 알죠? 네. 주문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온라인 쇼핑이 뭐가 있을까요? 쿠팡입니다, 그죠?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집에서 그지 집구석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죠, 맞죠? 우리 집사람 요즘 장을 안 가요. 새벽에 또 출근을 하면 팍 통해요, 그지? 와, 새벽에 배달되더라. 근데 진짜 뭐 뭐라든지 감자 100개 다 되더라고, 그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스티커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즘은 100개 다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왜 소개시켰냐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중국은 대단히 디지털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쇼핑할 때 있죠. 쇼핑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구매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젊은 친구가 쇼핑하러 갔죠. 이건 어떨까요? 저 오늘 여자친구랑 쇼핑하자, 그지? 이런 데 갔는데 그냥 구경하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나왔어요.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는데 구매해야 되죠. 그럼 데이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가야 된다는 재미없죠. 또 하나 중국 사람이 대부분 그렇다는데 이게 눈에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 이런데 여러분 중국이 홈쇼핑을 가장 먼저 전파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회사가 옛날에 산호 쇼핑입니다. 그 산호 쇼핑 그 센세이션을 느꼈습니다. 와우 대단하다. 어떻게 전화 주문으로 그죠? 물건을 하는지.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니까 막 소스들 나가면 물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전화하고 난 뒤에 주문하고 난 뒤에 우리 중국 소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을 찾아왔어. 물건을 사요. 중국 사람도 눈을 확인해야 된다요. 특히나 음식물이 있으면요, 진짜 먹을 수 있는지, 그죠? 원래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확인해야 된다. 신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정말 신선한 걸 직접 보고 싶은 이런 중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문 따로 쇼핑 따로 배달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할까요? 누가 원해서?
소비자가 원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모든 업종을 망명하고 궁극적으로 바로 시장과 소비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어떤 업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마케팅을 전공해가지고 전문을 전공했지만 여러분이 전문가의 언론인 앞에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그것도 이것 때문에 우리 경영은요, 마케팅은요, 단 한 사람, 소비자, 고객, 시장 이것 빼고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론의 소비자 누굴까요? 구독자 아닙니까? 구독자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렇지 신문의 구독자는 소비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죠? 언론 창출을 정말 만들어낸다. 그건 잠시 접어두고요. 먹고 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어떤 정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쓴 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제가 볼게요. 생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동영상에 익숙한 젊은 층을 겨냥해 판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패션 업체의 실시간 방송,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만여 명의 온라인 고객들이 접속한 가운데 판매된 옷이 소개됩니다. 물, 브랜드, 코트 이름이 그런데 간절기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푸들푸들한. 진행자가 옷을 입자 실시간으로 반응이 전달됩니다.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대박 멋져요. 너무 예뻐요. 홈쇼핑과 달리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옷을 살 수 있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바로바로 전달됩니다. 1시간 방송에 목표 물량의 3배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듯이 판매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한 백화점은 근처 수산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수산물을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밀어가지고 직접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 쇼핑의 하나로 시작된 라이브 커머스는 옷과 식품은 물론 도자기에 호텔 숙박권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간접 경험을 먼저 한 다음 소비하는 10대에서 30대 사이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촬영 인력만 있으면 돼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 높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 대한 신청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저희도 이제 단일 채널로 이제 구성을 하다가 채널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이 단어가 뭐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네. 이거죠. 예전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넘어오고요. 이제 홈쇼핑까지 넣어가지고 커머스 방송이 24시간 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홈쇼핑인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뭘까라고 하니 아무리 온라인에 되었더라도 홈쇼핑은 스튜디오가 있고 맞죠? 고정된 카메라가 있고 각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공간이 전부 다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장비이지요. 아까는 또 이런 말 나왔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저렴한 이겁니다. 뭔가 저거 하면 우리 눈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몇 달 전에 대표님이 저희 학과에 이제 좀 취재하고 싶다고 오셨더라고요. 인터뷰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긴장도 좀 했죠. 근데 그것도 좀 해주겠구나 싶고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오시더라고요. 똑똑똑 넣고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서 겁니다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이 있구나 싶고. 내가 알기로는 또 이제 동영상 치면 ENG 카메라 하나 가져오고요. 그 아주머니 오고 찍어주던데 예전에는 그죠? 혼자 또 오시는 거예요. 잠시 무시하나 싶어서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하시니 저와 이제 IT나 ICT 이야기하고 로봇도 이야기하고 카메라 좀 찍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를 찍을까요?
휴대폰을 찍으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방금 보셨죠?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업종은 다 그래요, 그죠? 쇼핑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렇게 지연되어 갈 겁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현장감 그렇지, 그죠? 그 같이 소비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요,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기사를 막 하면서, 그치? 소비자한테 아마 뭐 구독자이기, 정치약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달방송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만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미디어 신문이라는 게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떨어집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의 마지막 스타는 손석희가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멋지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분으로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어쩌면 메이저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커머스처럼 마케팅에 찾는 건 현장에서 아주 라이트하지만은 깊이 있고 신뢰감 있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로컬 이슈가 가장 글로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또 해봅니다.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저는 마케팅 전공이죠. 유통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실제 우리 한국도 있는데 다시 하나 해봅시다. 지난해 모레는 시애틀의 아마존 매장. 지하철 타듯 휴대폰을 찍고 들어가면 될 뿐 물건을 골라 담고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들고 나온 물건 값이 자동 결제됩니다. 후발주자들도 차별화 포인트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무인 판매 시스템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연결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집어든 물건을 빼놓지 않고 계산합니다. 얼굴 찍히는 게 꺼림칙한 소비자를 위해 카메라를 천정해다는 방법으로 차별화한 업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런 무인 매장들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어서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무인 상점 보편화는 속도 조절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이종입니다. 방금 무인 상점이라고 했죠.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무인 상점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지는 건 뭘까요? 그게 맞죠? 그 이름은 그게 아니고 진짜 무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점포라고 할까요? 스토어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방문하지 똑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져가면 끝. 이래 됩니다. 실제로 지금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어요. 그죠? 이제 판매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불카드의 문제인데 뭐 두 가지 관점이겠지요. 우리 휴대폰이나 지갑 안에 내장된 RF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시도하다가 지금 좀 떠마음 같은데 몸에 칩을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666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칩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생체에 씹는 거거든요. 왜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깜빡깜빡했는데 오늘도 내가 뭐 깜빡했습니까? 파일이죠. 올인한 거 맞죠? 몸에 인식하는 그런 기분 없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머리나 이마나 내 몸속에 조그만 게 있다라면 또는 우리 지갑에 내 휴대폰에 시계에 내장되어 있다라면 문에 들어오면 안에 그걸 찍어버리죠. 그럼 가면 돼요. 누군 가져가면 계산 다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3차 혁명과 4차 혁명 오면서 어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언론이어서 미디어이어서 활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바뀌고 주위의 물리적 환경이 바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렇다면 나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대폰 하나 달라면 뛰어다닐 때 최악의 걸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메이저, 조선동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인터넷 신문, 미디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지금 대선이잖아요. 맞죠? 물론 저도 막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뭐 누구 믿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문제 많다 그죠? 그건 모르겠지만 어쩌더라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YTN만 나와요. 근데 이거 하면 궁금하잖아. 우리 동네에 또 인심은 어떨까 맞죠? 이거는 천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끌고 서면 어떨까 하는 것들 이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 기반의 어떤 미디어들은 4, 5년 전부터 조금 유행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유행을 끝나지 않고 활성화시킬 방법은 어떨까 하는 고민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이 많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플랫폼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는요,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플랫폼이다 라는 거예요. 뭡니까? PLAT. 뭐땅 이런 거다, 그죠? 폼은 뭡니까? 폼. 스타일 폼 아닙니까? 플랫폼을 가장 직역한 이런 거겠지. 승강장? 그죠? 우리 저 김천에 가면 KTX, SR 승강장이 있지요. 무엇을 타기 위해서 갑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죠. 자, 기차를 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가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기차를 타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죠. 서울에 가든 여행을 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앞으로는요, 플랫폼 승강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플랫폼이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위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토대인데, 이 토대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 공간.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 이야기 듣고 싶고, 다른 말로 제가 마케팅 전공했잖아요. 마케팅, 시장. 시장이 정통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요, 뭔가 소유해가 파는 게 아니에요.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유용한 공간만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희한합니다. 그 공간을 찾으려고 와요. 누가? 수요자와 공급자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전통적인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겠죠. 요즘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지요? 자, 그러면 여러 학자들 또는 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이야기해 보는데, 이런 정의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한다. 우리 어떤 마켓 세워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플랫폼, 전자제품 플랫폼, 반도체 플랫폼. 자동차 플랫폼은 뭐가 있어? 자동차 플랫폼. 엔카 이렇게 되나? 그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 팔기 위해서. 예전에는 재고품만 팔던데 요즘은 자기 자동차를 올리고 팔기도 하더라. 그죠? 상품 거래나 응용 개발을 했구나. 뭐 앱스토어. 이거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걸 좀 핫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뭐 작업을 하거나 대상이 철도,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거네,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뭔가 거리되어 있는 공유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리적 공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는 각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각도를 생각해. 제가 학교 다니는데, 제가 주간하고 야간이 있거든요. 주간은 우리가 흔히 생콩이라고 합니다. 언어라고 하나? 그죠? 우리끼리 표현을 생콩이라고 합니다. 고3, 고1이라고 하죠. 자기는 급식줄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야간에 보면요, 이렇게 어르신이 꽤 많은데,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사업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 모모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4학년 졸업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 전문대 과정하고요, 3, 4학년, 4년제는 같이 있는 학교예요. 4년제로 공공대 대학원이니까. 이분이 사업가인데 어떤 사업을 했냐고 하니, 저는 대구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내가 오늘 있잖아요. 군대에 이런 넓은 처음 알았습니다. 와, 막 새가 빠지고 오는데 신나는 벌렁벌렁거려요. 이제 왜 넓어요? 맨날 안 넓었는데. 우리 지역을 잘 몰라요. 공단에 코로나 터질 때 그때 있죠. 그때 폐공장, 이런 공단이 경기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공단을 샀는데 폐공장. 공장을 딱 샀대요. 보통 이거 바꾸시고 돼 있죠, 그죠? 공장을 써서 안에 기계를 있는데 그걸 다 들어내서 쪼개가 팔고요. 원철로. 그 공장을 칸만에 이렇게 쳤다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사장과 사장은 했지 않는 차이지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170억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감이 없다,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사자와 사장을 하는 차이를 했는데 170억 들어가지고 대출받아서 샀답니다. 해가지고 한 마리를 늘어가지고 임대했어요. 나는 참 나이 70이거든요. 200까지 이 회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70원 열정에 과감하게 모험을 했잖아요. 그죠? 모두 다 임대되었습니다. 야,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공장이 가동 안 되다가 공단에 있는 인프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대단하죠?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연구소 뭐 어쩌고 하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게 유소년, 청소년 축구 아닙니까? 보고 있더라. 보였습니까? 실내에 그걸 해놨어요. 있죠? 그 건물에 그 공장이, 야, 이번 참 아이디어가 대단하구나.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내 공간을 사러 나로 가서 인프라를 공유해줍니다. 공사가 아니까 이게 플랫폼이야. 난 그거는 플랫폼입니다.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건 원래는 이지만, 봐봐요.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 또 한 10년 전에 핫했죠. 공유 사무실을 있고, 그 생각했잖아요. 나누어서 공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자라는 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일찍 이야기해버리면, 그때 이야기해드렸는데, 우리 신문도 기사거리에 댓글을 잘 달아야 돼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야 되거든요. 저는 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외여행 가면 어떤 분은 내가 들어가 자연경관 있죠. 이거 보고, 와, 미국 가면 그렇게 했냐고, 와 하거든요. 저는 별로 그 감동 없어요. 물론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한 10분 갈까? 저는 뭐게 대단한 줄 압니까? 그 자연을 이기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만드는 댐, 뭐 풍력, 건물, 지가 뭐 바벨이라고 높다고 100층짜리 짓고, 나 이게 신기해. 사람이 쪼매난 게 있죠. 자연의 힘을 이렇게 몰랐고, 그게 더 신기하죠. 사람이 최고고.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자연도 좋은데 뭐 큰 흥미 없고 그냥 재미시장이시죠. 도심에 바에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안 되는 영어로 그러죠. 사람 냄새 나는 게 이게 너무 좋아. 난 책임을 10원을 못 사겠어요. 느껴지죠? 쉽게 보이고.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어쨌구나. 그럽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모이는 무조건 화장실도 합니다. 그죠? 수다 떨죠.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죠. 아이디어 생각하죠. 심심하면 돈 쓰죠. 무조건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관건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잖아요. 시장이요. 시장은 사람이 모였잖아. 이제 그 공간을 우리는 오프라인만 한정 짓지 말고 삶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들어 보자. 자, 이런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선순환적인 네트워크 볼까? 사람이, 부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와 효능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우리 곁은 뭐예요? 우리 경영학이랑 뭔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플러스 1은 뭐라? 1 플러스 1은 이러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영 1 플러스 1은 3이 되거나 4가 되고 0이 될 수 있어요. 그 시너지가 되거나 제로가 될 수 있기에 계속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1 플러스 3 이상이 되어야만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꼬이 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성수 효과로 우리가 분명히 예전보다 나았던 걸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란 그겁니다. 둘이 모아가 둘만의 기능이 있다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뭐가 안 되면 우리가 뭐 여러 사람 뭐가 아이디어 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면 확실한 효용과 가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산시설의 비용이 강해요. 또 하나는 다른 플랫폼은 인터넷이 높은 비용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시장을 이용했는데 다른 시장을 이용하면 불편해지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보통 이렇게 버스나 이렇게 예전에 타는데 꼭 타는 자리 타잖아요. 맞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공간의 효율성은 최적화되는 거야. 익숙해진다는 건 그거보다 더 값진 건 없어 나에게는. 그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똑같은 이용하는 걸 계속 이용하고 옮길 때 비용이 발생할 수도 만든다면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환 장벽, 전환 비용, 진입 장벽 여러 가지 표현도 합니다. 더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인터넷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은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으세요. 여러분 플랫폼은요 연결할 수 있어요. A와 B 상호간에 되죠. 매도자, 매수자. 그래서 이게 정권거래소 아니에요? 맞죠? 정권거래소. 아주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우리가 일반적인
쇼핑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는 플랫폼을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주거니 받거니 하지요.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매수 등등 이런 것들 아마 우리 기존에 있었던 우리도 공간에서 이걸 적은 소리인데 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가 수업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셨지만 사투리도 나오고 막 목소리도 커지죠. 제가 만약에 오늘 30분을 흘려본다고 했으면 더 내가 환장하실 수 있는데 아주 심정이 좀 뛰어요. 많이 이렇게 물려주는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은요 온라인 수업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불꽃을 놔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해야지 그죠? 눈을 맞추고 사투리 쓰고 막 세리만 이래야 되는데 예쁜 소리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도 지나가는구나 싶은 생각이요. 우리가 4년 전부터요 한 학기는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1년 가버렸어요. 그게 3년을 지났잖아요. 3년 동안 풀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끝난 줄 알고요. 첫 강의가 이랬습니다. 예, 오늘 뭐 36명 나오대요. 신천지가 웃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멘트가. 그죠? 그래, 끝나야 되는데 2학기 때 다시 그걸 사용하는지 사용 못하지. 신천지 이야기해버렸는데.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야. 아, 이제 동영상, 온라인 교육, 근데 대세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찍고는 있지만, 지금 사표도 본질을 찍고 있지만, 이제 교육 환경도 플랫폼이 넘어가요. 온라인 사이버 공간 대세가 되는 거예요. 자, 비용 감소입니다. 되게 중요한. 아까 이야기했죠. 플랫폼을 이용하면 비용 더 들어가는데, 당사자는 개별 처리할 경우 좀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에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능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요. 하나 중요합니다. 브랜드 신뢰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믿을 만해야 돼. 왜? 매도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와 소비자, 선생과 학생, 개별 믿을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불통적 다수한테 이걸 뭐하나 원하라고 했을 때 누굴 믿고 가는 거야? 누굴 믿어야지 그러면? 플랫폼이 제일 믿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 그 공간, 그 플랫폼 때문에 믿고 거래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거래 비용도 있지만 신뢰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다. 이것도 심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옥션, 배달의 민족 사기 안 나눠갔잖아요. 그죠? 나는 솔직히 말해 처음에 배달의 민족 나와가지고 사기 못 갔었어요. 그죠? 아니 보통 이래 뭐 주방장 이래 가는데 저거 돈 받아 몰라 하나? 배는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컸죠? 자본이 동일기 자본이던데 엄청나게 지금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요. 커뮤니티.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공간을 잘 알도록 인프라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양을 후렴급을 제공하거나 그래 끝나면 안 돼요. 들어오는 사람이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유도 하지만 재미거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돼. 여러분 혹시 법의 드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법의 드림은 뭡니까? 자동차죠. 그게 자동차 아닙니까? 처음에 시발점은 자동차 맞았고요. 법의 드림과 글도 쓰고 야한 농담도 하고 그죠? 19번 이니시도 올리고 그게 재미난 겁니다. 혹시 DC 인사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건 뭘로 시작되었나요? 디지털 카메라 있죠? 전자기기 그거 사고 팔고 또는 정보 교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험담하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나잖아요. 나도 좀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막장찍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만 모이면 많이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니까? 모여야 뭘 되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제안을 합니다. 교수님 이것 좀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대학 박사하기 전까지 서서 들어갈 때 쫄아서 장사를 안 했어요. 그죠? 삼계탕 알아요? 삼계탕 저거는 잘 끓인다고? 삼계탕이 아니고 삼계탕 가맹점 본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게 되나? 제 어릴 때 저희 집은 부자였습니다. 알부자. 아버지가 양계장 하셨어요. 알이만 알부자야. 양계장 하셨는데 아버님이 1억 5천원 돈을 맡겨놓은 데가 있어요. 한국 1호선 빨리 진행할게요. 한국 1호선 유통이라고 했는데 그게 1차 부도가 났어요.
그 특별한 그런 데가 뭐냐면 처갓집 양념통닭 들어보셨나요? 거기 1차 구독은 나붙는 거라. 그때 처갓집 양념통닭이 그거 하고 그리고 스타맥스 또 치킨이들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게 백년백전 토종사기다 브랜드 런칭하려고 했는데 구독은 나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 돈 맡겼어요? 1억 5천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아 근데 한국 1호선 유통사장님이 마포가 서초가 마포에 그거거든요. 마포에서 탁 이러고 죄송하다고 돈 못 준다 하고 우리 노인 아버지한테 이렇게 영남 판권을 주겠다라고 한 거야. 아버지 땅을 치자 그죠? 그랬다가 내가 못 밤에 불러가고 그죠? 니는 좀 배웠어. 이거 뭐 하는 게 아버지가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뭔데 판권이 이게 영남 판권은 뭡니까? 장사해라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도와 그때 우리 대명동에 한국산업경제원에 내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보고 그 사람 이야기 때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없더라고요. 뭔가 계산도 싫고 막. 근데 아버지가 장사해보니 좋다니까 티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한 14개 정도 제주에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오픈했는데 이건 낫죠. 그런데 여기 있죠. 보다 나서 내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등에 내가 이리 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거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내가 무슨 말 하다 이 말 하려고 했노? 아니 기억이 안 나. 무슨 말 하려고 이 말 했겠는데 지금. 그래. 사람이 그지? 바로 그겁니다. 그죠?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지. 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제3의 컨텐츠를 처음에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동차 사려고 왔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재밌는 커뮤니티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때 기억난다. 그래야 내가 사업하는 거 알다 보니 주위에서 자꾸 내하고 사업을 하니까 남 무엇이가 그지? 교수님 사업은 보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다 할게. 뭐 하는 거야? 복합기 아시죠? 복합기 수업, 복합기 렌탈 사진이라는 거. 재수 시간 나지 별거 다 얘기하죠, 그죠? 다 얘기까지 그뭘 보고 안 볼 낀데 뭐 그죠? 복합기 사업하죠. 그런데 프린트 렌탈 사업은요 레드오션입니다. 진짜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되죠. 아니 그거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신 있대요. 유지 보수도 자신 있지만은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으니 교수님 합시다. 해보자. 하고 얼핏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카페, 블로그가 있는데요. 블로그에 33,000명의 회원이 있는 시사입니다. 카페직이죠. 우리 개념을 시사이고. 와우! 여러분, 33,000 동호회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 시사비예요. 33,000명 중에 3분의 1 누군지 알아요? 아까 말 렌탈업체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기술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그런 사이트는 뭐라 하나?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지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시사비입니다. 좋은데요. 이야, 이거 뭐라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가입에 들어가봤죠? 정보를 공유하는데 왼쪽에 카테고리 쭉 나오죠. 뭐 나오는지 압니까? 수선, 부품, 기계부터 해가 쭉 다 나옵니다. 자, 무한 잉크에 관련된 프린티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인데 거기에서 뭘 제공합니까? 이걸 신뢰하잖아, 그 브랜드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면 재밌게 댓글 달고 시작하면요. 광고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가 자자자자 별 얘기 다 하면요. 3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위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플랫폼의 완성도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플랫폼의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해서 우리가 요걸 좀 그래도 도대체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절대로 직접 거래를 못하게끔. 왜? 비용이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어요. 은퇴가 10년 남았어요. 우리는 65세가 은퇴입니다. 제가 6분의 답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년 있으면 60이나 나도 미치겠다. 이게 이제 빨리 지나면 한참 어렵다.
근데 요즘 세상이 문제나 이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그래도 계급장 좀 달고 있을 때 학교장일 때 뭔가 해놔야 그죠? 사람 매전하더라 나가보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냥 할아버지 지금 제 나이 또래가 별거 다 해요 큰일 났네 제 친구들이 지금 피크입니다 그것이 그죠? 이거 대구에나 우리는 제가 고향에 있는 건데 대구에는 이렇게 알만한 언론, 뭐 구세청, 은행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끝이 다 이사 그리고 도시청장 그게 도시청장 아니지 참 서장이랬지요 진짜 끝 얘네들 이제 3, 4년 전에 다 나가는 이때 빨리 내가 뭘 해야 돼요 지금 뭘 내한테 많이 옵니다 그죠 해보려고 그죠 지금 많이 보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기를 하세요 내가 한번 물어줄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뭔가 해야 돼 지금 뭔가 해야 돼 그죠 하려니까 바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들더라고요 맞죠 자 봐봐요 플랫폼 우리 거래를 중간에서 무언가 해줘야 돼요 사용자의 경험이나 서비스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계 시가총액 높은 사람이 대다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습니다. 구글, 아마존, 베타가 뭐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베타, 알리바바, 쿠팡, 와우. 이제요 오프라인조차도 자기만의 고유한 커뮤니티 나아가서 플랫폼을 만듭니다. 애플 한때 시가총액 1위였죠.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었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온라인의 기업, 조직,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성시키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이 이제 대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뭔가 컨텐츠나 컴퓨터에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런데 잘 능력과 있게 잘 만든 플랫폼은 부가적인 사업을 계속 만들게 돼요. 그지? 파트너가 되고. 무조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다 바글바글 그립니다. 그죠?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재밌다, 멋있다, 괜찮다, 돈 된다, 소문나는 사람이 오지요. 그리고 오는 사람에게끔 부가적인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소위 말해서 파생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기능을 다 넣어주면요, 나중에는 분하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쩌면 이 하나의 예술, 종합 예술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죠? 늘 모이지만은 시장에서 내가 답을 얻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거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로는 이 모임이라는 것, 모임한다는 것, 공간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불평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사고를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수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되어진다 그러죠. 뭐 어떤 기업은요, 이게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뭐 배달의 민족. 초기에 배달의 민족은 제 기억에는 건당 1,000원이었나? 그렇죠? 지금은 100원 나가죠. 100% 이렇게 가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우버 알죠? 에어비앤비. 자, 봐봐요. 우버나 에어비앤비랑 공유 경제의 대표적 예세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생각 했어요. 대구에서 차를 타고 오잖아요. 정말 필요해요. 차는 저한테. 그죠? 대구에 차는 1시간 걸려요. 제가 저 대구 끝쪽에 살거든요. 1시간 걸려가지고 국립대학에 딱 주차시켜놓고 거의 6, 7시까지 차로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퇴근할 때 쓰잖아요.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 해봐. 너무 아깝잖아. 근데 나오면 파킹할 시간에 누가 내 차를 써 내가 돈 받는다 얼마나 좋을까. 해서 탄생한 게 우버입니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죠? 이런 유효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차는 아니잖아. 이런 사고방식들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연락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게 우버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남는 방을 어떻게 공유할까 있는 문제. 그래서
제품을 공유 경쟁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구독료입니다. 요거는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제공해줘야 돼요. 요즘 넷플릭스인데 저는 아직 넷플릭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본다는 거 뭔가 독특한 우리 인터넷 신문은 대부분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잘 몰라요 지금. 뭐 조선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해서 고급 정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참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왜 힘든지가 표현하면 아까 여러분 챗GPT 사용해 보셨죠? 공부도 챗GPT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심심하면 이렇게 쳐봅니다. 이번 대선에 누가 이야기해줘?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가보더라고요. 아직 알 수 없다고 주소도 변명하는 진짜 한 사람만 이야기해줘 하니까 다음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재명일 것 같아요 라고 나오는데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선동은 어떻게 생각하겠길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나올 때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키워드는 다 달라요. 자, 모든 수학 과제를 GPT가 다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될까요? 갈수록 이 부분은 어렵지만 또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죠? 그 다음 광고입니다. 포털 사이트 가장 많이 하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계속 지금 적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광고 방송을 뛴다합니다. 광고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웹사이트의 플랫폼에 광고를 띄워넣는다 그러죠? 자연업자의 광고. 클릭하면 클릭하는 만큼 돈을 가져가겠는데, 이제 자연업자 주문하지요.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이 동네 양면이다 그죠? 되게 편하죠. 우리 언제부터 새벽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 없으면 안 돼. 플랫폼 사업은요, 초기에 우리가 이야기, 예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소호 산업이라고 하죠. 소호. 그러니까 반포석 하나에서 컴퓨터 하나, 서버 하나를 이렇게 막 사업할 수 있다. 아이디어만 하나 있으면 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막 장비가 없고 뭐 엄청난 이익이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플랫폼과 시간이 지나면 규모의 변조를 넘어가요. 배달의 민족이 지금 쿠팡이라고 있었죠. 쿠팡이 지금 사업 시작할 때 김범수 씨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다니면서 과제를 한 게 있어요. 그지?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한국계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계잖아요. 그죠? 한국의 그 IT에 관련된 것들 보고 뭐 주는 게 아주 소지지향적인 그 나라들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쇼핑몰 관련된 걸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구축하고 난 뒤에 계속 자본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벤처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딴 거 없어요. 기술을 보여주고 뭘 맡겨야 되죠. 맡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 뭐 줘야 되는 그러면? 주식이 줄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가니까 몇몇 사람들은 파악했죠. 오, 이래서 되겠다 싶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대신 주식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김범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 쿠팡 전체 100% 중에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한 300억 달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0몇 프로, 이거 소위 엄청난 많은 주식을 넣어가지고 손정리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쿠팡 그 홀딩스의 그 위에 또 상위, 거기 다 가져가는데, 초기에 그 회사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류하고 저 온라인 쇼핑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물류 창구도 필요하고요,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요,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근데 계속 쿠팡은 최저가를 갔잖아요. 최저가를 가고 또 새벽 그게 또 큰 데미지였잖아요. 그죠? 새벽에 가니까 뭐 우린 돈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도 쿠팡은 계속 투자했습니다. 왜? 나중에 한 방 있거든. 계속 투자. 또 돈 빌려 투자하고 돈 빌려 투자. 소비자가 푹 적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배달에 닫혀져 버린 소비자는요. 나도 모르게 새벽에 운전합니다. 그죠? 그걸 난 뒤에 쿠팡이 유료화시킵니다.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라 사용한 겁니다. 쿠팡이 적자에서 흑자를 보내는 게 벌써 2년 전이죠. 적자에서 처음 10몇 년만 터진 겁니다. 이제 쿠팡 없는 세상 상상도 안 되죠. 네. 배달의 민족 없는 여기 없는 상상도 안 돼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컴퓨터 386 떼고 뭐 했을 때 우리 이거 아래한거리라든지 OS 있죠?
뭐 윈도우 처음에 3.1 나올 때 공짜로 막 사용했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면 고발을 했습니다. 발전 많이 되고 푹 젖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소송한다 했죠. 다음 주에 예쁘다. 그때 어때? 돈 주고 울면 사야 돼요. 이제 우리 생각 당연히 돈 주고 사는 거 생각하죠. 그거 불과 우리 한 20년도 안 돼요. 이제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기지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쿠팡 멈추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또 하나 큰 거 있죠. IPO. 기업 공개 좀 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리더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다. 리더 컴퍼니가 되면요. 1등, 2등 업체. 1등 업체는요. 살아납니다. 이 캐시카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플랫폼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한테 뭐 메이저를 이길 수 없나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서 큰 규모의 경제를 사실은 또 이루어져야 돼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실 소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가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강점을 모은다면요. 커뮤니티를 한다면 공유시킬 수 있고 플러스 이게 나중에 외주보다 더 멋진 비즈니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샵앤샵 있죠. 아니 그러듯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미, 선상, 포항 다 좋아요. 이러고 이렇게 공간만 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그럼 오히려 레이저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최근의 플랫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만 있어야 되지만 안 됩니다. 예전에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순서가 차이가 나지만 그게 또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라이센스나 아이템은 게임에서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지? 자, 이제 또 마무리 제가 그러면 도대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해야 될까? 우선에 비즈니스 하기 전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과연 이걸 해야 될지 진짜 퀴션, 그죠?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번 경쟁과 협력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플랫폼 자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부자에서. 아니면 이런 방법도 좋아요. 사진사. 네이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구글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마존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죠? 거기서 만약에 독보적인 아이템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요.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게 그와 같이 생산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한테 판단을 할 겁니다. 또 이런 정보는 자본력이 있는 플랫폼끼리 하는 짓인데 이 대단한 재미입니다. 우리 그 보험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상에서 많이 되었잖아요. 거기 다이렉트 보험 알아요? 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포털 사이트 보험회사가 만드는 이 포털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이 정부가 처음 이렇게 인수되고 이러가면요. 언론사를 많이 대하지요. 최근 언론사부터 큰 파워가 바로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차기에 대선에 또 되는 정부 사기 정보를 어떻게 또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뭐 포털 사이트도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단순하게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유관 기업까지 동종 이종을 거쳐서 큰 유관 협회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타입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 거래형을 할 것인가, 수수료를 할 것인가. 우리가 부동산 중개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각각 독립 가게같이 스토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품 되게 부동산 관련된 제품이죠. 물건은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뭐 부동산 서버, 인사, 부동산 뱅크에 가입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물건을 노출 안 시켜주니까. 그지?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죠. 복도방에 아저씨 앉아있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분들은 참 심란합니다. 그죠? 물건이 있어야 뭘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플랫폼도 강력한 권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광고의 모독점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객 접점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노출시켜 본다든지 또는 고객 불편함을 바로 일시에 해결해 준다든지 온라인 쇼핑에서 배달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시간으로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 있죠. 궁금하지 않나? 그거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고 옛날에
우리 마케팅 교수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아나 이 박사 왜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어떤 자기가 교감하지 않은데 여자가 표현. 하여튼 어떤 분한테 그 등을 좀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교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 에이씨 에이 마누라는 좋답니다. 한개 끌어봐라. 야, 다 끌어준답니다. 바로 겁니다. 간지러운 거 있죠. 원하는데 다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공감이 돼야 된다는 거. 맞죠? 교감이 돼야 된다는 거. 소비자가 원하는 다 끌어줬는데 역시 내 마누라. 보이지 않지, 그죠? 지표라고 못 하잖아, 맞죠? 아니고 소비자하고 원하는 게 다 무엇인지 알고 그걸 긁어줄 때 바로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가치,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전환 비용 높이, 그죠? 우리 플랫폼에 이거 다른 걸 사용할 때 부족함을 느끼게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의 이유가 있고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우리 인터넷 신문사의 우리가 원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우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 사례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학부 때 벤처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학사, 석사, 박사. 저희 학교는 시골에 그 문이 많았어요. 북문, 동문. 그 부분에 조그만한 회사에서 선배가 ERP, 정보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유니 ERP 이걸 해가지고 렌탈할 것인가, 자체 개발할 것인가, 정보화 사업에서 15억을 따가지고 선배들 같이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때는 막 힘을 켰는데 그때 하면서 이 대구에 염색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색 공장이 있습니다. 제 상공대는 여기 염색 약이 있죠. 여기도 약이 있고 저기 약이 있더라고요. 서로 공유에다가 남잖아요. 대부분 그걸 버려요. 저는 ERP 쪽으로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되기, 기술력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선배들하고 배웠다 그걸 보니까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염색 공유, 각각의 회사끼리 공유만 할 수 있으면 남은 거를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않겠나? 그걸 사람한테 그 말 했어요. 사장님, 우리 이거 사이트 하나 만들자. 그죠? 원래 염색 공단은 다 비품의 제품들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올려가지고 공유할 수 있다는 내가 굳이 새거 살 필요 없이 남은 거 실시간으로 개드링 된다면 그게 플랫폼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 그때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ERP 문제도 있었고 기술 문제 때문에 그게 20몇 년 전인데 감독이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플랫폼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가 있고 그거는 일반 상품도 괜찮고 여러분 하는 미디어도 인터넷 신문도 괜찮고 오히려 인터넷 신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아주 늦게 와가지고 제가 할 때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고자기 한번 이야기하고 입학하시면 특별히 또 작품도 그지?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벌써 이야기가 좀 미치겠다. 나오고 싶은데 눈치를 맞추시네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시간 끝내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정갈하게 미리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나중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대학교 스마트 기능학부 이창원 학과장님께서 인터넷 신문의 미래 그리고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으로 멋진 강의를 해주셨고 저도 오늘 강의 듣고 그래도 저부터 좀 존경했는데 더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좀 힘이 줄을 때 여러분 같이 뭔가 같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계획서 내어서 논의해서 뭔가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요즘 전국 소기업 연합회 회원들에게 한국 컨설팅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해서 6월달에 이제 발기를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구미지구의 김춘희 회장님께서
교수님, 국민대학교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언제 한번 또 자문을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좀. 이거 단체 기준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까 뛰어 시간이 너무 길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짧은데요. 재밌어서. 사업 잘하시겠다. 공부 잘하시고. 예, 교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 예, 구도가 딱 좋습니다. 이거는 대표님 약간 옆으로 바짝 붙이십시오. 모두 신체로 이쪽으로 약간 더. 선배입니다. 연년생. 자, 하나, 둘, 셋.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또 멋진 강연 해주신 이창원 교수님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부족해. 너무 재밌었어요.